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8월 21일 월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뉴욕 시장은 좀 혼조 마감을 했었죠. 그렇지만 이제 지난 주간이 말하자면 하락을 한 그런 주간 단위로 하락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일요일 오후에 시작되는 미국 시장의 지수 선물이 프리마켓에서 더 이상 밀리질 않으면서 소폭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이게 이제 오늘 우리 시장 출발하는데 좀 상승의 모습을 나타내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월요일은 양시장 모두 상승 출발을 했고, 끝내기도 상승을 끝냈습니다. 약간의 시장별로 차이는 있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3% 정도 상승해서 출발한 후에, 근데 기관하고 매수세가, 기관이 좀 오늘 좀 강하게 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관이 그렇게 사면서 또 외국인은 매도를 했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크게 못 오르는 현상이 일어났고, 그렇게 낙폭이 깊어졌던 차의 마지막에 종가에서 외국인들은 무려 한 500억 정도를 순매수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낮은 가격에 이제 걷어갔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반면에 이제 개인하고 기관은 동시효과에 좀 파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334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은 253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개인은 102억을 순매도했고, 그래서 오늘 지수는 2508.80포인트, 지난 주말보다 플러스 0.17%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도 출발은 0.4% 이상 상승하면서 그렇게 출발했는데, 코스닥은 되게 심플하게 움직였어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줄곧 매수 우위를 장이 끝날 때까지 종일 지켜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출발하고 나서 바로 좀 가파르게 1% 이상으로 지수를 들어 올린 후에 그 다음에 옆으로 이제 흐르는 그런 횡보하는 상승권에서 그런 모습을 오늘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는 888.71포인트, 주말보다 1.3%가 상승하면서 장을 마감을 했고요. 외국인들은 2,056억을 순매수했고, 기관도 1,724억을 순매수했습니다. 오늘 외국인 기관이 많이 샀어요. 코스닥 개인은 3,758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오늘 코스피는 양봉을 못 그리고 음봉이 됐어요. 끝에 밀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윗꼬리가 달렸죠. 그러니까 이제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5일 120일을 오늘 이제 뛰어넘지를 못하면서 그냥 일단은 반등으로 인식되는, 단순한 반등으로 인식되는 이제 그런 모습이고, 코스닥은 오늘 좀 강한 반등을 보였는데, 문제는 뭐냐면 코스닥은 양봉이지만 이게 앞으로 이제 10일 이동평균을 돌파할 거냐, 이거가 관건이에요. 이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방향성을 조금 달리 좀 따져봐야 되는 상황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환율은 1342원 60전, 지난 주말보다 4원 30전이 오르면서 끝났습니다. 시총 상위를 보면 외국인들은 오늘 삼성전자를 107억 샀고요. SK하이닉스를 60억 순매수했습니다. 반면에 기관은 삼성전자는 143억을 순매도했고, 하이닉스만 21억을 순매수했어요. 그 다음에 외국인들은 LG에너지솔루션은 110억 팔았고, 기관은 170억을 순매수했고, 그 다음에 이렇다 할 현대차를 외국인들이 81억 순매수했고요. 근데 이제 그리고 현대모비스 29억. 근데 기관은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 SDI, LG화학, 네이버, 포스코퓨처엠 이런 것들을 그냥 크진 않은데 쭉 다 이렇게 사는, 그러니까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기관은 그냥 전반적으로 쭉 사는 그런 모습이고, 외국인들은 자기네가 딱 이렇게 픽해서 그것만 사는 이제 그런 모습을 오늘 보였고,
그 다음에 오늘 재미났던 게 이제 코스닥이죠.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은 에코프로 BM 107억, 에코프로 771억, 셀트리온 헬스케어 155억, LNF 115억, 포스코 DX 346억을 순매수했습니다. 전부 샀어요. 네, 시중 상위를 전부 샀고, 반면에 기관은 에코프로 BM은 143억을 순매도했고, 에코프로만 453억을 순매수했고, LNF 125억 순매수, 포스코 DX 157억 순매수. 그러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32억 팔았네요. 그러니까 에코프로 BM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그 2차 전지 쪽에서는 기관도 다 샀습니다. 반면에 이제 개인은 에코프로 BM 34억을 순매수한 걸 제외하고 나머지를 일제히 다 매도했습니다. 오늘 이제 시장을 보면 재미났던 게 제가 말씀드렸던 맥신 관련주, 이게 이제 이틀째 강세를 보여서 시장을 끌고 나갔습니다. 맥신 관련주 뭐 말씀드렸지만 이 높은 전기 전도성을 가진 뭐 2차원의 나노물질이다. 이게 이제 미래의 신소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국과학기술원에 의하면 이게 자기 수송 특성을 이용한 그런 표면 분자 분포 예측하는 걸 개발했다.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초전도체 이후에 또 바톤 타치를 해서 지금 이제 끌고 가고 있거든요. 어떻게 될지 이제 좀 두고 봐야지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아무튼 지금은 강하게 관련주들이 올 상하가에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히토류죠. 이 히토류는 이 한미일 공동성명을 이제 발표했잖아요. 캠프 데이비드에서. 그러자마자 중국이 이제 대만 해협에서 군사훈련을 했죠. 그래서 중국 관영지가 캠프 데이비드 공동성명은 이거는 신냉전의 선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중국하고의 관계가 더 나빠질 거를 생각해서 이제 히토류 걱정을 하는 거죠. 예,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코로나19 관련입니다. 이게 돌연변이가 생겼는데, 막 그 코로나 그 병원균 바이러스 보셨죠? 막 옆에 막 돌기 같은 게 막 이렇게 있잖아요. 글자 그대로 코로나처럼. 이게 기존 거보다 30여 개가 더 많은 이제 그런 변종이 나타났다고 그래요. BA2, A6 이렇게 얘기하는 BA286 이런 게 이제 출현했다고 그래서 WTO도 이제 감시 대상에 이걸 추가한다 이랬어요. 지금 미국, 영국, 덴마크 이런 데서 굉장히 확산이 빨리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변형이 아주 많아서 기존 면역 체계를 뚫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제 이런 얘기 하면서 코로나19 관련주들이 오늘 또 움직였고. 그 다음에 이제 CCTV입니다. 좋은 소식 아니지만 여러분 아시지만 이제 흉악 범죄가 계속 거듭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울시장이 치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CCTV 확대를 발표했죠. 그래서 인공지능형 CCTV를 설치를 늘려가지고 사각지대를 줄이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그 관악구는 특히 관악구는 이제 올해까지 1,400여 개의 그 지능형 관제 시스템을 설치할 거다 이렇게 얘기해서 CCTV 관련주들. 그 다음에 이제 미용기기라든지 육계 이런 것들도 오늘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의 특징은 그냥 연일 급등하고 있는 맥신. 예, 이거 세가 상승세가 초전도체 초기 같아요. 예. 그리고 결국은 이제 코스닥은 외국인들이 에코프롬을 비롯한 이제 그 코스닥 상위 종목을 매수하면서 코스닥은 또 살려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7일 만에 7거래일 만에 시장이 반등하는 그런 날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시장 좀 보면 오늘 이제 중국 인민은행이 오전 중에 그 LPR이라고 하는 우리 1년 만기 대출 우대금리를 3.5%에서 3.45%로 0.1%포인트 하락했어요. 이게 6월 이후에 이제 두 번째 이렇게 내린 건데, 반면에 이제 5년 만기 LPR은 4.2% 수준을 그냥 유지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이 경제 회복을 위해서 아주 본격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섰다기보다는, 그러기보다는 일단은 이게 좀 미봉책,
글쎄요, 이게 미봉책으로 해결되는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일단 뭐, 미봉책으로 보여줘서 우리가 이제 흔한 말로 언발에 오줌 누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중국 정부의 본격적 개입은 아직 아닌 듯 싶다.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는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 오랜만에 7거래일 만에 주가가 반등을 하니까 늘 시장에서 그렇듯이 시장에서는 또 이제 바닥은 확인했다. 바닥은 확인됐고 이제부터가 상승이다. 이제 그런 의견이 당연히 나오죠. 그리고 이제부터가 상승이라는 그런 거에 대비해서 이거는 그냥 단순 반등이다. 데드캣 바운스라고 얘기하죠. 그냥 많이 빠졌으니까 그냥 반등하는 거 이상으로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 뭐 이제 이런 의견이 이제 서로 부딪히고 있어요. 근데 이제 늘 말씀드렸듯이 시장 참여자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어요. 자기가 그러니까 가고 싶은 거를 자꾸 믿는 경향이 있어서 이 두 의견이 서로 상반되는 것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많은 분들은 또 한쪽을 믿고 많은 분들은 한쪽을 믿고 뭐 이런 거죠. 근데 이제 미국 시장도 지난주에는 이러저러한 우려들 있잖아요. 각종 우려들이 쏟아져 나와서 일주일간 이제 빠졌죠. 후퇴를 한 거죠. 그러니까 월요일에 시장을 앞두고 이제 일요일 오후에 이제 프리마켓 열리잖아요. 거기서는 3대 지수가 조금씩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이게 사실 이제 뭐 올랐다 이런 거기보다는 그 지난주에 우려했던 거에 더 추가해서 보태질 수 있는 악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는 그 우려들 가지고 이제 막 미국 시장도 주간으로 하락하고 이랬던 건데 그런 게 없으니까 이제 일요일 오후에 살짝 이렇게 프리마켓에서 든 건데,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가볍게 해석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뭔가 새로운 게 나가려면 이렇게 살짝 오르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강하게 튀어 올라야 되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시장은 이제 이번 주에 여러분 아시지만 이제 잭슨 홀 미팅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슨 말이 언급될지 그거하고 엔비디아가 주중에 실적이 이제 발표되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과연 이제 서프라이즈인지 이게 사실은 시장의 초미의 관심사예요. 결국 미국 시장의 관심사고 그게 우리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줄 거다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잭슨 홀 미팅은 구조적 변화, 세계 경제 구조적 변화가 주제인데 이게 뭐 무슨 말인지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우리가 잭슨 홀 미팅의 주제를 가지고 고민할 게 아니라 사실은 거기서 있을 파월 의장의 발언이에요. 파월 의장이 무슨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게 예를 들어서 시장에 굉장히 좋게 기대되는 건 뭐냐면 파월 의장이 야 이제 인플레이션 완전히 다 잡았다. 다 잡았으니까 금리의 추가적 인상은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는 한 그냥 그저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제 뭐 파월 의장이 잭슨 홀 미팅에서 그 발언에 실수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뭐 예전에 뭐 인플레이션 처음에 초기에 할 때 빨리 못 잡고 그때 뭐 이건 일시적 현상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막 이랬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할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뭐 야 이제 뭐 인플레이션을 완전히 잡아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 없어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요. 그러니까 뭐 실제로 뭐 다음 달은 건너뛴다고 하더라도 그 9월은 건너뛰어도 11월에는 올릴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인플레이션 관련 여러 가지 수치를 계속해서 주시하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반응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시장에 큰 힘이 못 되는 거예요. 그건 시장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하는 거는. 근데 사실은 파월 의장이 잭슨 홀 미팅에서 뭐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지금 어느 쪽 한쪽에 그 얘기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러면 이제 남은 게 엔비디아인데, 엔비디아 실적이 이제 서프라이즈로 나오면, 물론 이제 기술 성장주를 중심으로 해서, 넓게는 반도체 주까지 확 하고 움직이겠죠. 지금 이제 우리도 이제 자꾸 거기에 희망을 걸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시장도.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엔비디아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기술 성장주를 움직였을 때 이게 얼마나 갈 수 있느냐. 이거에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과거 같지 않고 엔비디아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너무 빨리 달린다는 우려가 시장에서도 사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냥 처음에 엔비디아가 지난 분기에 탁
튀어나올 때 같지가 않고 이 상황이 달라져서 그걸 이제 얼마까지 수용하느냐. 근데 어쨌든간 서프라이즈 나오면 좀 시장은 움직이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을 우리가 조금 신경을 써서 좀 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 시장은 또 보면 8월에 주가가 뒤로 후퇴하는데도 불구하고 신용융자는 여러분 뭐 보도에서 보셨지만 20조 5,570억 원이 됐어요. 이게 뭐 연초보다는 4조 원이 늘은 거고 지난달보다도 또 늘었잖아요. 근데 이제 역시 우리가 예측한 대로 신용융자가 신용장교가 제일 1위인 게 포스코홀딩스가 7,470억 원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비엠, LNF, 에코프로 이런 순서대로 이제 이게 쫙 이어지고 있어요. 이건 우리가 지금 다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거는 완전히 수급 공방을 위해서 단기 비투가 딱 들어와 있다 이제 이렇게 봐야지 맞는 거죠. 그래서 뭐 신용으로 주식 사는 게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수는 없지만 이렇게 이제 주가가 전체적으로 조금씩 내려앉는 앉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이 늘어난다는 거는 우리가 몇 개월 전에도 경험했지만 이건 후유증을 우리가 한번 꼭 겪어요. 이 후유증을 한번 겪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후유증이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또 한쪽에 하고 있어야 돼요. 그냥 그냥 간다. 이제 엔비디아만 좋게 나오면 날아간다.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는 없다. 근데 이제 한편 따지고 보면 우리가 남보다 조금 먼저 가서 이거를 먼저 사서 우리가 자리 차지하고 기다렸다가 돈을 벌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 사실은 이번 주가 지나면 파월 의장의 발언도 그렇고 엔비디아의 실적도 그렇고 다 정리가 될 문제들이에요. 이번 주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선제적으로 미리 예측하고 가서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왜? 만약에 이게 갈 시장이라면 그리고 이게 주가가 그걸 계기로 해서 오를 시장이라면 그 후로도 얼마든지 올라야 돼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잠깐 올랐다 마는 거 그거를 보고 들어가기에는 좀 너무 좀 위험성이 크지 않냐. 그런 거는 시장이 돌아섰다고 보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일반 투자가 입장에서 보면은 시장이 기조적으로 좋아질 수 있을 때 참여의 폭을 넓히는 게 훨씬 좋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그 보유 종목 관리에 더 신경을 쓰고 그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인 매수는 이렇게 예상해서 미리 가 있는 거 이거는 조금 많이 좀 억제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장 정리 이렇게 끝내고 내일 또 장 끝난 다음에 저는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